너무 잘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룡, 백호, 그 다음에 현무, 주작은 별도로 175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청룡, 백호를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뭐가 기존의 이론하고 틀린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것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잠깐 봅시다. 어제인가요? 인연이라는 말을 불교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봤는데요. 자,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 큰 사람이 큰 대자로 있으면서 내 주위에 무언가를 만들죠. 영토를 만드는 것이 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원인을 그런 근본적인 동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청룡백호를 배우는데 청룡백호. 자, 이 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산에서부터 부모, 자식, 손자 쭉 내려와서 혈에 되어 있는 이 자체, 이것이 인이겠죠? 인이죠? 즉, 사방을 둘러싼 사람이 이것을 인이다. 그러니까 애워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유전 연기라고 얘기해요. 인. 어떠한 동기, 원인이 무엇이냐? 즉, 벼가 되면은, 벼가 일어나려면 벼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죠? 이 씨가 인이에요. 그럼 연이란 뭐냐? 연이라는 건 원인을 도와 결과를 생기게 하는 조건, 간접적인 원인들, 즉, 이 혈이 있으면 혈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 즉, 청룡, 백호, 주작, 그 다음에 현무, 옆에 있는 사격들, 관기, 금요, 더 나가서는 수법, 향법, 이러한 것들이 연이죠.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씨가,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우리가 이걸 갖다 출신이라고 그러죠. 용이 변천에서 중출로 왔느냐, 편출로 왔느냐에 따라서 중출로 왔으면, 그렇죠. 정실부인이냐, 응? 서자냐, 이런 걸 따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왜 사격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격이란, 즉 청룡백호를 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이유를, 즉 이 씨앗이 터질 수 있게 제일 먼저 오는 것, 제일 먼저 되는 것은 현무에서 내려오는 것, 조산에서 쭉 내려오는 이 용에서 혈까지 들어오는 이 기운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에서는 청룡입니다. 그리고 백호가 되죠. 그리고 앞에는 세 번째로 이 사격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럴 때 비로소 향을 어디로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지, 향을 갖다 놓고 이걸 끄집어내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간접적인 요인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 용을 배웠고 혈을 배웠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청룡, 백호, 주작,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나오는, 즉 여기에서 왕이 태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묘를 잘 썼는데 혈이 되는데, 이 혈처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냐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 이것은 연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연법으로 해서도 이 풍수지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하는 이유, 이것이 아마 제일 급선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간과시했다는 것이죠. 즉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오성용수하고 천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다, 이것이 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관성귀, 금요, 문성, 이러한 것들이 이 성품을 만들어서, 이 성품이 어떻게 됐느냐, 즉 형이 있으면은 상이 있고, 자, 이러한 금성체가 하나 있더라. 이것이 선녀냐, 옥녀냐, 아니면 선인이냐에 따라서 혈이 어디 있는가 나오죠. 무조건 올린다, 천인지를 씁니까? 이것이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천진으로 나누죠.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형상을 형이 있으면 이 상을 따져서 그리고 혈이 어디쯤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태어나느냐까지 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풍수지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결과라고 그러죠. 결과. 그래서 인, 연, 과. 원래는 연, 과. 그래서 이 결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발복론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옥수진경이 이러한 측면으로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 시간에서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청룡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하고 보면 청룡은 좌측에 있으면 청룡이다, 우측에 있으면 백호다, 뒤에 있으면 현무다, 앞에 있으면 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 청룡이라는 건 뭐냐? 청룡백호는 하늘의 짐승이 천수가 되어 하늘의 천궁이 즉 하늘을 호위하는 좌우에 있는 것들이더라. 자미현이죠. 자미현국에서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고 실질적으로 자미현을 끼고 좌측에 있는 것이 뭐죠? 천시원이죠. 자, 우측에 있는 것이 태미원이죠. 남쪽에 있는 거 뭐예요? 이게 태미원이죠. 이게 소미원이죠. 이렇게 하늘의 별을 갖다가 응용해서 땅에다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짐승, 즉 용이기 때문에 청룡이 아니고 백호, 짐승이기 때문에 백호가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청룡이 변하여 옥물을 일어난다. 백호가 위험있고 웅장하다. 재난이 멀리 떨어져 나간다. 즉, 이 백호와 청룡을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청룡과 백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죠. 실질적으로 청룡백호에서 청룡하고 백호는 차이점이 뭐냐? 청룡은 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백호는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을 보려면 백호 쪽을 보면 살이 굉장히 많다. 청룡은 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청룡과 백호를 나누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백호 쪽에서 청룡 쪽은 좋은 것들이 많고 백호 쪽은 굉장히 흉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청룡은 완연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길게 뻗어 내려가죠. 백호는 준거해야 된다. 준거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준거는 어떻게 이렇게 쫑쫑 앉아서 머리 들고 있는 거죠. 백호가 머리가 들면 안 돼요. 제일 나빠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준거라는 표현은 잘못됐죠. 반시라고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또아를 들고 앉아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금난경에서 얘기하는 청룡은 준거해야 되고 완연해야 되고 백호는 준거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용어 형상과 의의를 말하는 것이다. 백호의 몸은 용 같고 머리는 호랑이 같다. 그러나 이 호랑이가 머리가 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수그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청룡은 비늘이 있고 백호는 빛난 털이 있다. 자, 주작은 남쪽에 환하게 비친다. 남쪽에 사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 현무는 북쪽에서 음덕을 다스린다. 자, 이 음덕이라는 것이 실제로 뭘까요? 음기죠, 음기. 즉, 이 음덕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혈 속으로 들어가는 기운을 갖다가 음기라고 그래요. 이게 인이죠? 인이죠? 이게 인이죠? 그래서 현무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하더라. 그러면 청룡백호는 나쁘냐?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것들이 싹 트기 위해서 벼에서 온도도 맞아야 되고 옆에 기후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청룡백호가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작은 밝은 양면과 귀의 편층을 주관하고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귀의 번창, 이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걸 주하고 현무는 음덕이 귀하고 높고 두통.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날 씨앗이 되는 것들은 실제로 현무를 갖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작이나 청룡, 백호는 전부 다 이러한 그 귀가 번창하느냐, 어떠한 성품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용어는 신경 있고 지하의 용어는 오성으로 나죠. 여기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자, 하늘 위에 있는 용어는 신령스러운 그런 생을 얘기하고 지하의 용어는 오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가 땅으로 흐르면 오기가 행어 지중에서 오기가 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가 실질적으로 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영혼은 신령이 있고 지하에는 오성을 난다. 양명은 화에 속하고 주작은 화의 자리고 음료는 수고 유음수고 속성으로 현무 정의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무의 속성은 북이죠. 왜 수가 되느냐는 얘기죠. 수. 기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무를 갖다가 수로 보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면 왜 남쪽을 화라고 그러느냐? 화는 아까 광명, 기운이 나타나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작을 화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백호를 현무를 갖다가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얘기할 때도 동쪽은 목이죠. 서쪽은 금이죠. 남쪽을 화고 북쪽을 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의 기운, 이러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택에서는 수가 중요한 이유, 즉 현무가 중요한 이유, 그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작은 또 주작이라는 것을 봅시다. 주작은 나를 생해야 하고 나를 생한다는 얘기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환포해서 뭔가 받아줘야겠죠. 주작 상무라고 하면 상무는 춤을 춘다는 얘기죠. 춤을 춘다는 얘기는 날아가는 것을 춤을 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혈에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혈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산이 돼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상무가 아니에요. 상무는 밑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 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즉 나한테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작을 극해야 하고자 한다. 즉 주작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재물이 되죠?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좌와 향에서는 좌가 향을 극하죠. 좌좌오향이다. 자가 오를 극하죠. 자가 수고 오가 화니까 수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좌좌오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극해야 된다. 자, 현무는 나를 생해야 하고 현무는 나를 극하고자 한다. 자, 오성이 전하여 천에 들어오고 나누어 용으로 펼쳐지고 변신기. 즉 현무에서 내려와서 이것이 나누어져서 청룡과 백호로 나누어지고 그 중간의 기운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청룡과 백호가 이루어졌다. 본신이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만약에 목의 기운이다 그러면 이 좌측 우측에 있는 기운도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청룡이 현무에서 같이 나눠졌으니까 같이 봐야겠죠. 그게 따르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으로 같이 보는 거겠죠. 자, 주작이 온 조상과 종사에서 함께 나오면 대지는 별로 날술과 실술 된다. 그다음 소지는 본신이란 조상에서 그러니까 본신에서 나가서 되는 땅들은 실질적으로 소지예요. 그럼 대지는 뭐냐? 큰 땅은 뭐냐? 즉 계속 이어져 가로에 즉 몇백 멀리 가는 거죠. 외래의 양산도 실질적으로 외청룡이 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국세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청룡이라는 것은 작은 거죠. 실질적으로 대지가 된다는 얘기는 크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 현무가 대식하여 형상을 생각하건대 오직 여기 논한다. 자, 역은 혈에서 역으로. 자, 이것은 나중에 역과 수는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역과 순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청룡백호는 뭐죠? 사격이죠. 사격 중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하수사라고 그러죠. 하수사. 즉 뭐예요? 이렇게 혀를 감싸고 있는 밑에 있는 산이죠. 손이죠. 이것이 역이냐 순이냐에 따라서 이 기운이 뭉치지 안 뭉치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다시 청룡편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잠깐 볼까요? 자, 이게 혈이에요. 혈인데, 자, 하수가 여기면은 어때요? 여기서 끝나죠? 요게 돌았죠? 자, 만약에 이게 상수면 어때요? 하수는 여기죠? 그냥 빠져나가 버리죠, 물이.
바깥의 물도 같이 나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돼요. 이 관세가 된다는 얘기죠. 관세가. 자, 물이 시작되는 곳을 상수라고 그랬죠? 물이 나가는 쪽을 하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청룡자락에 상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하수를 배꼽자리에 붙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렇죠? 근데 청룡자락에 하수가 있으면 어때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봐주세요. 그래서 역수는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 하수 개념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청룡. 자, 청룡은 늘어선 모양이 기하는 모양, 꾸물꾸물이 완연하고, 자, 완연하다. 어떻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쭉 지구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구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산수동거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완연해야 된다. 돌아야 된다. 완연해야 된다. 자, 반대하지 않고 회고하여야 귀하다. 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반대죠? 반대죠? 회고한다. 나를 돌아본다. 자, 여기서 청룡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살짝 봐야 된다. 나를 쳐다봐야 된다. 근데 이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른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치버리면 안 돼. 이게 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청룡이 치면 어떨까요? 청룡이 치면 하고 백호가 치면 틀려요. 백호가 치면 더 무서워요. 만약에 청룡이, 자, 다시 한번 또 청룡하고 백호가 돼요.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청룡이.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 청룡이 백호가 청룡을 치죠. 그죠? 이럴 때 하고 거꾸로 요게 크고 요게 작아요. 요게 이렇게 치죠. 어떻게 틀릴까요? 청룡이 치면은 약해요. 근데 백호가 치면 굉장히 흉한 거예요. 왜 그래요? 청룡은 흉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자청룡 우백호가 행성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청룡이 안에 들어가 있고 백호가 감싼 것을 타오죠. 그러면 청룡이 백호를 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 백호가 청룡을 충하면 이건 100% 안 돼요. 왜요? 백호는 힘이 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청룡과 백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룡은 약간 귀를 뜻하죠. 백호는 또 그리고 남자를 뜻하죠. 그리고 양이에요. 백호는 음이죠. 여자죠. 그래서 음이 치는 것이 더 안 좋죠. 그래서 청룡과 백호를 할 때 어디가 살기가 더 크냐? 청룡보다 백호가 살기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방위를 할 때 하나만 더 여러분 얘기할게요. 분명히 청룡은 장남입니다. 백호는 소남이라고 하는데 간혹 장녀도 얘기를 해요. 어느 책에서는 무조건 소남이다. 어느 책에서는 무조건 여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간혹 소남도 얘기하고 장녀도 얘기해요. 여기에 결국은 백호 쪽은 적은 애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예, 적은 애. 예. 왜냐면 어차피 누나가 없으면 막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몸동작이나 몸을 그리는 모양새가 분명하고 거칠고 옹졸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 청룡이 장녀도 될 수도 있겠네. 아니, 청룡은 장녀가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장남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럼 여기는 예. 그 장녀, 소남, 소녀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같이. 같이. 그다음 중남은 실질적으로 중남은 이겁니다. 이 위에 현무 쪽에서 내리는 거 중남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용이요? 예, 혈자리를 예. 혈 뒤에서 내려오는 거 중남 쪽으로 봐요. 그렇게 봐요? 예. 용이 중남이란 말이에요. 예, 중남으로 봐요. 그 다음에 앞에 안산을 여자로 봐요. 원래는 여기가 장남, 여기가 소남, 옥수신경에서는 여기를 여자, 여기를 중남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안산이 좋으면은 외손발복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저기 소남도 되고 장녀도 된다. 그리고 앞에는 여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예. 중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룡은 그 용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없죠. 그러면- 이게 중남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게 장남, 소남, 장녀, 중녀를 많이 얘기해요. 중남은 얘기를 하는데 거의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중남인데 그래서 소남으로 봐야죠. 소남으로 보면 네. 중남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이 올 때 우선용일 때 이렇게 들어오면은 장남이 발복한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담자록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백호 쪽에서 용이 이렇게 좌선용으로 들어오면은 여자가 발복한다고 그래요. 여자가 먼저 발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같이. 자, 그 다음에 산봉우리는 봉영이 기복이 많아도 기복의 중간.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청룡백호 하면은 이렇게 청룡이 그냥 단정하게 하나로만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내려가도 돼요. 기복을 해도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백호도 마찬가지예요. 백호도 민둥 가는 곳에도 약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룡은 일단은 봉영이 있어도 된다. 기복이 있어도 된다. 활용헬맥은 정신 있고 사령 안 좋다는 거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청룡은 전기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 둘, 한 4가지 정도고, 그 다음에가 중기, 기름 상반된 게 6종이 되고, 나쁜 것은, 완전히 흉한 것은 얼마 많이 안 돼요. 청룡보다도, 백호보다도. 그래서 청룡을 하나씩 보면서 형세로서, 이게, 옥수신경이 다른 책하고 틀린 게 뭐냐면, 청룡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그 그림으로 무슨 용 탁 해놨어요. 형세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가지로 23, 4, 5가지, 6가지, 26가지로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백호도 똑같이 한 26가지를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거 안 봤죠. 그냥 청룡이면 그냥 완연하고 백호면 준거 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 안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그려서 정확하게 원래 이것이 청룡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책에서 이런 얘기들을 안 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이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청룡과 백호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 질문할게요. 네. 지금 그 청룡 백호가 있고 네. 혈 들어오는 현무죠. 있을 때 예. 청룡을 장남, 백호를 장녀, 소남, 장녀, 소남.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5형제가 있다. 그러면 5형제가 제일 끝하고 마지막을 놓고 중간은 중으로 보는 거예요. 다 나머지 중. 네, 중으로 봐요. 중으로 봐요. 그리고 간혹 그 인자수지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그 갖다 궁이라고 그러려면 궁이 꽁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갖다 또 나눠서 여기가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여기서도 뭐 여자에서 이렇게 보고 여러 비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궁이를 나눌 때는 이쪽 백호 쪽을 소남하고 장녀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장남으로 보고 장남 하나만 보는 거예요? 여기 청룡 장남 하나로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또 자세하게 나눈 것들을 보면 인자수지 같은 경우는 청룡을 갖다가 머리부터 중간 세부 등분해서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도 나누긴 나눠요. 뭐 중녀, 소녀 그런 건 뭐 어디로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백호 쪽에서 또 나눠요. 백호에서도 이게 예, 나눠요. 중으로해서 네, 상중하로. 근데 그건 뭐 아직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승선용. 자, 신선이 타고 있는 용이다. 용이란 말은 청룡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쭉 내려와서 청룡자락 위에 이렇게 높이 있는 거 하나, 봉우리가. 예, 좋습니다. 승선용이라고 그래요. 신선이 타고 있다. 즉, 승선용은 가운데 허리에 봉우리가 이어서 마치 신선 같다. 그래서 이 형은 대기라고 높은 사람이 나온다. 자, 신선은 대기라고 흉이 없다. 대귀하다. 높은 사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 청룡이 주봉으로부터 아래로 머리까지 이른다. 모두 구부들구불 완연하고 평만하고 요함이 없다. 호련 허리 중간에 웅장하게 하나의 봉우리와 같이 선인 용을 타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은 이건 청룡 중에서 제일 좋은 거죠. 이건 최원정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봉우리는 유와 같거나,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유하고 이게 비슷하게 같이 있거나, 이 얘기입니다. 혈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죠?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좋겠죠, 그죠? 같거나, 혹은 서로 같지 않다. 모두가 갈 힘이 있다. 그러나 대기하다. 자, 만약 용머리와 꼬리에 모두 요함이 있으면 물결이 있는 장랑지세니 홀로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면 불길하다. 즉, 이렇게 흐르는 것은 약간 떨어질 듯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하는 얘기. 그래서 소위 왕궁을 주관한다는 것은 청룡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반드시 사신사가 스스로 부합하면 이러한 행세는 이러한 응을 주관한다. 그래서 승선용, 청룡에서 제일 좋은 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용들을 갖고 우리는 승선용이라고 한다는 거. 만약 거기에 유함이 있다고 하면 예. 조금 안 좋죠? 조금 덜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혈을 썼는데요. 여기 혈이에요. 근데 여기가 쑥 꺼졌어요. 예. 그러면 요함이죠. 자, 이건 안 되겠죠? 그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흉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흉상으로 봐요. 전부 다? 예.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지금 근데 여기가 하면은 승선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승선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순서는 볼 수 없죠. 볼 수가 없죠. 승선용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청룡 하나만. 그럼 저게 네. 돌로 된다면 어떻게 돼요? 돌돌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참음이 안 돼야 돼요. 뾰족하거나 보면서 찌르진 않아야 돼요. 위로 올라갔으면 상관없어요. 네. 네, 돌에도 상관없어요. 돌도 상관없어요. 왜? 청룡은 비늘이죠. 비늘은 뭐예요? 바위예요. 백호는 뭐예요? 털이죠. 그게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단 요게 혈 쪽을 찌르지만 않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단 참암이라고 해서 약간 뾰족뾰족하고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생각용. 자, 아까 승선용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나왔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백호도 똑같아요. 요 뒤에 이렇게 뒤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청룡에 붙어 나온 게 아니고 자,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제일 올라온 거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청룡백화가 있는데 요 위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삽인 칼을 꽂았다 해서 무지하게 나빠요. 여기 이건 안 돼요. 삽인이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뾰족하게 올라오면 안 돼요. 삽인입니다. 뾰족하게 올라오면 삽인이 칼이에요. 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생강용이나 뒤에 자, 이 뒤에서 맥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혈에서 두 개가 문필봉처럼 하나가 보이든 두 개 보이든 이것이 생강용이에요. 왜 그렇죠? 요성이죠. 네. 네, 요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올라서 뭐예요? 안 좋아요. 머리가 뿔이 났죠?
그래서 처음 한다. 그래서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 구별할 것은 우리 무수형이다 그러죠. 무수형도 뒤에서 이렇게 나가지 안 보이죠?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 이저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안에서 보이는 건 안 좋다. 안에서 보이는 것도 좋은데 예. 이것이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위에, 머리 위에. 여기에. 여기 위에 이렇게 청룡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여기서 이렇게 앞 뒤로는 상관이 네, 상관없어요. 예. 예. 앞에도 상관없고. 자, 보면- 왜 그럴까요? 안산이 있죠? 예. 안산 뒤에 있는 게 앞에 있으면 나중에 이 앞에 있는 것을 타태룡이라고 그래요. 예. 타태를 주는 거가 난다, 포양을 한다, 아이를 떨어뜨리는 게 앞쪽은 안 좋아요. 뒤쪽으로 있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되니까 청룡이 안산이죠. 예. 바깥에 있으니까 어때요? 조산이 되죠. 아 그러면 지금 이 그 살인이 네.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뒤쪽에 이 뒤쪽에 있어야 돼요. 뒤쪽에서 이렇게 되는 게 기덩어리네. 뒤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쪽에. 여기서는 어떤 형태는 상관없어요. 예. 다 좋아요. 근데 이 봉우리 여기에 솟아난 거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끝에 이게 머리에. 여기도 또 이렇게 뼈 조각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필봉이니까. 예, 예. 단지 여 위에 뼈 조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음. 같은 문필봉이라도. 그래서 아까 여 위에 나와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바위가 뼈 쪼가면 안 돼. 이게는 뼈 쪼가면 삽인이라고 그래. 칼인자에 칼. 아 이렇게 덩어리에 올라와 있으면 뼈 쪼가면 안 돼. 음. 삽인. 삽이라는 것은 꽂았다. 인이라는 것은 칼인자죠. 뒤에서 솟아오르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귀성이죠. 귀성이나 요성이 되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네. 뒤에서 있는 앞에 있는 사람도 보죠. 그 봉우리에서 솟아나는 그 빼조만 건 안 되지만 뒤에나 앞에나 있는 건 상관이 없다. 아니 앞은 안 되고 뒤에. 뒤에. 앞에 있으면 타태룡이 돼요 나중에. 포양룡이 나온다. 저기 그 양자를 주관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청룡 배꼽 저기서 이게 청룡 끝에서 뒤에서 나와 있는 산이 있다. 이건 생각은 좋은 거예요. 왜? 뒤에서 받쳐지죠. 귀성이 되죠. 예, 예. 요성이 귀성이 관성이 되죠. 관성. 귀는 뒤쪽이니까 관귀 금요니까 요성이라고 그러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춤추는 거하고 소밑자루죠. 도포자루죠. 이럴 때 또 청룡으로도 선인무수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선인무수라는 건 이거죠. 선인이죠, 이렇게. 선인봉이죠. 약간 금성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뒤쪽으로 나올 때라